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앞으로 한 주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준석 에 대한 기사들이 좀 도배가 되더라고요. 많은 DM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학력에 대한 DM.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준석이 내놓은 정책 중에 노인분들의 무임승차 폐지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 전 당대표에게 아니야 그러면 인천 계양에 이재명 잡으러 출마해라 라고 했다가 오히려 3펀치 맞았죠.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해라 100만 관객 동원할 듯 하다 라면서 역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뇨환 위원장의 말처럼 밥상머리 교육 부재다 라는 게 느껴지고요. 저는 결론을 냈었죠. 공산당 이 DNA가 있지 않냐. 공산당들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버텨왔던 중국을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1인 집권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인 공경에 대한 문화부터 박살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중국 보면요. 노인에 대한 공경 없습니다. 술잔도 두 손으로 받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유교 사상의 말살을 공산당이 주도로 해왔다. 기초 질서 없고 노인 비하, 여성 폄하 이런 것들이 공산당의 DNA가 있지 않냐. 제가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준석이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 와서 붙어라 100만 관객 복수혈전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을 정리를 드릴 건데요. 이 이준석이 본인 입으로 선거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밟겠습니다. 선거의 신이 아니라 그냥 넌 병신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유승민이 이준석 당, 개당이죠. 개혁의 신당의 거기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라는 말에 가라 잔류할 필요 없다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었죠. 이 유승민의 잔류로 보는 내용을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유승민을 콜했을 때 유승민계, 아직도 국민의힘에 유승민계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봐도 공천 경선에서 붙어서 제대로 지역구를 잡고 뛸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원직은 두고 국민의힘 만 탈당해서 이제 이준석의 개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줍줍줍 이삭 줍기를 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국가보조금이 두 당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800만 원 한 5명만 와도 총선에 대한 그 선거비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유승민을 쉽게 얘기하면 돈 끌고 오는 그 몰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준석이 유승민을 콜하지 않았을까. 근데 유승민도 이 정치계 짬밥이 있는데 이 이준석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 가치를 느끼면서 자존심 굉장히 상했을 거다.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다가 타격으로 지금 거의 뒷방 영감됐듯이 이제 더 큰 타격으로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나니까 총선 불출마,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 덜 쪽팔리게 본인 입으로 먼저 이야기하겠다. 하태경 같은 느낌. 하태경도 부산에 공천 못 받을 거 뻔히 아니까 먼저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선빵 때리면서 괜히 있는 척 하면서 가오는 지키고 이런 느낌으로 유승민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사실 내부 총질자 가 필요한 거죠. 이준석의 합작으로 인해서. 왜냐면 국민의힘을 떠나면 지금 공천에서도 세보개가 이번에 공천이 아마 경선으로도 될 만한 실력자들이 없다. 김무성계, 유승민계 과연 실력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느낌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잔류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내부의 정보를 받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보 받을 게 없다라고 봐요. 보좌관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에 마이너스가 될 짓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당에 몸을 담고 있을 때야 정보가 활발히 교류가 됐다지만 당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낸다는 거 그럼 뿌락지. 제대로 된 뿌락지 꽂아 놨었는데 하나둘씩 다 나왔죠. 유승민이라도 잔류해서 내부 자료 좀 빼줘 라는 식으로 유승민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논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의 가치와 정보의 가치를 보고 유승민을 남기냐 안 남기느냐를 고민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주는 대로만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나 대선에 공이 가장 커.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어. 오세훈 선거,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어. 이렇게 그냥 본인 입으로 나오는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주워 담았다라는 거. 어떤 필터링도 없이 2011년 데뷔 때부터 그 갑자기 나타난 비대위 흔적도 없이 그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사업을 했다, 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보좌관들과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이 생겼다라는 느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1년 데뷔, 만들어진 데뷔 이후 국민들이 그냥 하버드, 비대위, 박근혜 퀴즈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의 학력,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제가 이제 하버드 측과 연결해서 알아본 결과 이거는 뻥이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 4년에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졸업했어. 그리고 380년 가까이 되는 그 하버드 역사상 최초로 경제학 복수 전공자가 그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나온 거. 정리되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대한민국에 어찌됐든 2011년부터 주요도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논란의 인물, 공격성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면 조중동에서 우쭈쭈 많이 다뤄줬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표까지 했죠. 공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공적인 인물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검증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맹종했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산. 최고 존엄자에 주는 최고 존엄자의 일방적인 정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터링 없이.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의 개딸 느껴지시죠? 이재명의 개딸이 있다면 이준석엔 팸코가 있고 이준석의 가상건강에 6만 구글폼 지지자가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버드 의혹 제기와 무혐의가 드러나고 다시 무고죄 진행하고 있는 이 중에 이제 필터링을 하면서 이준석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날의 행적들을 보아하니 이거 가라 뻥이네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고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고 이준석이 지금 조중동 메이저 언론에서 조금씩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이제 비난의 댓글 스토킹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제대로 알자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양파 버섯이 까발려서 새로운 살들이 드러났고 가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중동 언론에서 굉장히 감싼다. 어떤 언론? 좌파 언론. 좌편향적인 언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없애야 된다. 근데 이준석은 제대로 밟지 않으면 끝이 없다라고 저 메두사같이 그냥 불태워서 사라지게끔 부셔버려서 없어지게끔 가루가 돼서 사라진 게 확인이 돼서
끝나야지 이준석은 끝난다. 이런 친중 세력이 끝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세력, 자유를 위태하게 하는 세력,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런 세력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밟아서 으게 틀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난세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 신의를 버리지 말자. 이재명이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어떤 식으로 난도질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신이 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참 축복받았구나. 그래도 난세 영웅이라고 하늘이 열어서 윤석열이라는 영웅을 탄생시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윤석열을 왜 지지를 하느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카리스마, 믿음, 공정, 상식, 이 시원한 내지름. 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에 충성하지, 개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여기에 소름. 그런 것과 함께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내지르는 것의 베이스가 윤석열이 이런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한동훈이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주말에 국민들이여 신의를 버리지 말자. 윤석열이 없었다면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로 난도질 시켰을까에 대한 쇼츠를 제작했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준석 또한 이재명과로 만만치 않다. 다 된 밥에 밥상 탁 없는 식으로 항상 가출하고. 오세훈 시장 때 뭐 했습니까? 제가 기억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이 국민적인 기대와 국민적인 믿음과 신뢰로 오세훈 개인으로 능력으로 당선된 거지. 저는 이준석 스타크래프트 하던 모습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옆에 1.5리터 큰 콜라 두고. 윤석열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 저는 기억나는 건 뭐 보따리 이야기하다가 그 보따리도 뭐 삼국지 좀 읽고 만화 삼국지 읽고 끄적끄적 거리면서 보따리 또 차용해 왔는지 모르겠으나 제 기억에는 가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기여도가 있습니까? 본인의 말뿐이죠. 저는 검증된 기여도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중진, 지금 개혁의 신당, 개당이죠. 고절 신하 양향자 의원과 고절, 마산 고절 이준석의 지금 뭐 개혁의 신당 끝은 폭망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17만 노원구의 그 구민들의 사랑도 못 받는 놈이 뭐 지방선거, 대선,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 본인 입으로 검증되지 않고 기여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우리 제대로 벗어나자. 이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진행해 봤습니다. 뭐 가만히 보니까요. 노원이 험지가 아닙니다. 진짜 험지는 관악, 구로 이쪽이 좀 험지고, 왜냐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니까. 여기서도 이준석이 받는 이준석이 2016년 총선 새누리당으로 31.32%를 받았는데요. 노원구 말고, 노원구는 양지라고 봐야죠. 사실 진짜 서울의 험지는 관악, 구로 막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도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색을 들고 나왔던 분들은 이준석이 31.32% 노원구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으로 노원구에 마삼이 된 거지 노원구 자체가 험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리얼 하버드 졸업생인 홍정욱이요 18대 압도적인 당선이 된 곳이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요 52.33%. 안철수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곳이죠.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궐, 2020년 선거에서도 다 떨어졌는데 이때마다 하는 말이 뭐 2016년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 색이 강했다. 2018년 재보궐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2020년에도 황교안 핑계 대고 남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밥상머리 교육에 부재가 있다라는 거. 윤석이 탈당 때 신당서 당당히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표가 과연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의 그 팬클럽 수준의 그 지지자들도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공격을 해대는 쪽이요. 이준석을 따랐던 그런 지지자들, 내부에 이준석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더 신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준석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보면요.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을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보름달과 같아지게 돼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초승달과 같이 차오른다. 5대 뭐 이제 글 좀 읽고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 술술술 얘기하면 이야기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화 봤네. 그런 영화 보는 그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나. 아니 이제 도라이 발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인인 시대를 겪어낸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민성 지금과는 달랐고 삶도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는 기초질서 확립과 나라를 부국하게 만드는 게 주였어요. 상대 적국이 북한, 주적인 북한이 항상 도발해 왔고, 그때는 더 큰 위험이 있었죠. 김일성 체제, 1세대 김일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보 강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요. 당연히 공과 과가 있지요. 어떻게 과로 지난 시절의 공을 다 덮어버리고 폄훼하냐고요. 얘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없었고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배부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죠. 근데 왜 다시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아따 민주당에 검찰 없습니까? 경찰 없습니까? 황운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것을, 정치적 결사태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정쟁으로 모든 것을 네 편 내 편으로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뭔 갈라치기에서 상대적으로 본인의 표를 얻겠다라는 게 이준석의 갈라치기 정치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이준석 뭐 똑똑하다, 이런 젊은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은 젊지도 않고 정치를 잘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숨 쉬는 것 빼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꾸며대는 것 외에 진실이 뭘까? 검증된 것은 없다. 이제 이 검증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거의 신, 그냥 넌 병신.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그리고 총선 승리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